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출 금리를 이번 주에도 시중은행은 계속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5번의 금리 인상이었는데 이렇게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신호를 보내도 절대로 대출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약수터 물처럼 펌하시면 다시 솟아나고 펌하시면 다시 솟아나고 그냥 끊임없는 수요는 그렇게 계속해서 생겨나는 추세. 이게 원인이 뭘까요? 당연히 집값이 오른다는 신호를 제대로 수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집값 상승 시그널을 날리는 데이터들 대부분이 한창 집값이 들썩일 기미를 보일 당시에 6월과 7월 기준점들이 많아서 연장 효과, 그러니까 죽으라고 뛰었는데 승부가 나지 않아. 어떻게 해서든 승부를 가르기 위해서 인저리 타임 주어지지 않습니까? 딱 그런 판세입니다. 그렇게 길게 엿가락처럼 늘어뜨린 6월과 7월의 연장선은 지금 8월이 다 기울어 가고 있는 8월 말까지 늘려놓고 있는 건데, 엿가락은 아무리 늘어져도 지구 7바퀴 반을 돌지 못하죠. 곧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최근에 시중은행이 금리를, 특히 주담대 금리 부분에서 0.5% 가깝게 5차례에 걸쳐서 부쩍 올리는 기세를 더해도 이거 그냥 확산되는 산불은 좀처럼 쑥으로들지 못하고 있는데, 주담대가 보름새 3조가 급증을 했습니다. 늘어가는 추세가 남다르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가는 것도 근래 보기 드문 현상인 것은 그동안 고금리 분위기가 대출 가도를 상당 부분 잠재울 수 있는 압력으로 작용을 해서 압력 아닌 압력을 가하고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지금에서 허당이 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정책 대출 금리가 낮은 것도 원인이었지만 시중은행 금리는 대체로 정책 금리 외의 대출도 관여하는 부분이 커서 이게 그림자 금융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정책 대출이 풀려서 주담대 추세가 커진 것도 있지만 이면에 자금의 파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선 민간 금융도 이용을 해야지 세상의 모든 자금 끌어올 수가 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잽잽으로 날리고 있는 집값 상승 자극제가 약발이 그동안 얼마나 끝내줬으면 매수세 움찔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난 6월과 7월은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던 하세월. 이런 이유로 인해서 5대 은행 신용대출,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림자 금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대체로 정책금리 수요가 몰려서 대출 추이가 컨트롤이 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무색하게 하는 신용대출이 무려 9천억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건 그냥 단순하게 부채 규모를 너무 안이하게 바라보는 관점일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우회해서 들어가는 대출 수요가 이다지도 본물인데 어떻게 터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7월에 주담대 증가세는 7조 5천억이었습니다. 시중은행이 주담대 증가세 추이를 데이터로 뽑아내던 2014년 이후로 최대 증가폭이죠. 이걸 지금 위기로 보지 않고 기후로 보는 관점이 정책 대출 문을 열어줬으니까 일시적으로 폭주한 것 뿐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문제인 건 주담대 외에 우회적 대출까지도 문을 빠지직하고 부술 만큼 몰아닥치는 쇄도 현상. 결국 5대 은행 마통은 잔액이 7월 말 37조에서 38조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냥 마통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으로 엄청나게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자산 증가 대신 그냥 고스란히 부채의 족적이 될 수 있을 만큼 뒤로 빠지는 지표를 드러내게 됐는데 거의 1조가 늘었다는 얘기죠. 게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신용대출은 102조에서 103조로 늘어버렸습니다. 이것도 거의 1조에 가까운 9천억 가깝게 늘어가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일단 이렇게 마통과 신용대출에 불어난 이 양의 증가 원인은 코스피가 지난주 폭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8% 넘게 급락을 하면서 저점에서 매수를 서두르자 그대로 폭주하는 저점 주워 담기가 시작이 되면서 부동산 쪽 주담대는 일단 대출 땡겨놓고 동시에 금융시장 쪽 대출까지도 일으켜서 이 저점의 증시 도발 현상을 일으킨 개미들의 약진이었던 것 같은데, 하사라 말아라. 이거 두 개 다 자칫 뽀개지기 일보 직전인데 정말
겁없는 직진 행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찔한 느낌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늘어나는 가계대출 추이의 이면에는 정책대출이 40% 정도, 나머지 60% 정도가 이면에 또 다른 얼굴을 들이대고 있는 대출인데, 단적인 예로 언급해 드렸듯이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이라는 점이죠. 결국엔 40% 정도 수준에서 정책대출이 진행되었다는 건 지금의 부채 추세를 단지 수위 조절이 가능한 정책대출 셔터를 내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심각한 금융 서라운드 부실로 가는 자금 파먹기의 양상이 시작이 된 건데,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이쑤시개로 팔 정도로 있는 대출 없는 대출 죄다 일으켜서 어떻게 해서든 개미 눈곱만큼의 자금이라는 남의 돈 끌어당기겠다는 심리는 국가산업 근간을 완전히 엎어지게 만드는 불안 요소가 될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파괴력은 아주 대단하다 할 수가 있겠죠.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소비의 위축. 지금 내수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왔을 당시의 수준의 버금가는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의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건데, 결국엔 지금의 자체 발전기를 잘 돌리지 못하고 아예 터빈 자체가 중단되는 듯한 렉이 걸린 것도 결국에 빚 갚느라고 쓸 돈이 말라버린 건데, 갈수록 달마다 달력 한 장 넘기고 나면 부채 규모가 최고치를 찍는 수준이라면 이제 내수 경기는 거의 죽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통장에 월급이 찍혀도 제일 우선순위로 빚 청산에 들어가야 하는 건데, 삶의 질은 최하로 떨어지게 되고 당연히 기본 소비력이 많이 줄어버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상대적으로 국내 경기는 현금이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이라는 우려까지 쏟아져 나오는 거고요. 15년 만에 소매 판매가 거의 3% 가까이 줄어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됐고, 이건 금융위기 최악의 사태까지 치닫고 있는 상태인데, 기본적인 경제 체질의 구조가 완전히 바닥에 납작 엎드려가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 이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제 활력의 저혈당 상태가 되는 건데, 도대체 온 국민이 빚 갚느라 정신이 팔려 있어서 생산적인 산업 구조에서 자가 발전기 돌릴 수 있는 자력의 부가가치 창출이 차단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흔히들 내수가 수출을 깎아먹는다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수출 호조세가 나타나도 기본 내수 경기가 수출 지표를 깎아먹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는 그렇게 힘겹게 버텨보던 수출 지표가 내수를 있는 힘껏 땡기려 해도 오히려 자기가 그쪽으로 딸려가는 형편이 되고 있는 거죠. 경제 구조상 8월을 걱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음 달 9월이 더욱 어려운 건, 그래도 수출이 어느 정도 버팀목 역할을 했었는데 워낙에 내수 경기가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위기, 고스란히 수출 지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결국엔 산업연구원에서 밝힌 PSI 지수가 7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을 전망입니다. 이렇게 그냥 손에 손잡고 벽을 넘는 게 아니라 벼랑 끝으로 가는 파국의 랠리 현상은 바로 부채 때문이죠. 또 부동산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서 파생적인 금융 쪽으로의 부채도 생기게 되지만, 어떻게든 오르는 집값에 한번 올라타보려 했던 심리, 이 매수세는 이미 7월 말부터 꺾이고 있는 건데, 노도강이 또 집중 포화를 날리고 있는 것도 문제죠. 이제 하다 노도강까지 오른다고 설레발을 치고 있는데 더 오르면 집을 못 살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노도강 6월, 7월에 서울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 찍었습니다. 근데 상승 시그널이 이쪽까지 번지면서 뚜렷한 손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엔 가장 많이 내렸고 급매로 나왔던 물건을 찾았던 곳이 노도강이었는데, 가격표가 바뀌면 당장의 매수세는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노도강이 흔들리게 되면 결국엔 지금 꺾이는 추세의 매수 현상은 더욱 잠기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매물이 최근에 와서 78,000에서 79,000, 그냥 거의 제자리죠. 지난달만 해도 77,000 정도로 빠지는 추세도 보였는데 다시 들어차기 시작했다는 얘기. 결국엔 잘 안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집값 상승 신호를 계속해서 띄우고 있기 때문에 누가 고점에 물리기를 원할까요? 그러니 이렇게 매물량은 일정하게 궤적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집값 상승이라는 시그널은 오히려 2달 전까진 아주 매수세를 급하게 토끼몰이 하듯이 몰아치는 분위기 강했었는데, 이젠 이게 역전이 되어버렸다는 얘기고,
2달간 몰아친 영향에 비해서 매수세가 다시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실제 거래 현장이 점점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얘기죠. 집 보러 오고 가는 사람들이 현격하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뭐 여름 휴가 얘기, 뭐 비수기 얘기들로 포장될 수 있겠지만 서울 집값이 뭐 자고 일어나면 몇 천만 원 오르는 시기에 더군다나 뭐 불장이라고 떠들고 있는 상황에선 뭐 타이밍 놓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지금 물때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가을부터 선선한 바람 불어오면서 지금 보도되는 언론들의 소식들은 완전히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번 주 22일에 한은이 금통위를 열어서 금리에 대한 여부를 논의하게 되는데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는 한은으로서는 엄두가 안 날 겁니다. 첫째는 집값 상승 시그널이 계속 나온다는 거고, 둘째는 내수가 무너져서 금리 인하로 가야 한다고 하는데 결국엔 이게 집 문제라는 거. 집 사기 위해서 대출 땡겨서 소비 여력이 줄어서 내수가 무너진 건데 어떻게 금리 내린다고 내수가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 더 무너질 가능성이 많을걸. 결국 13회 연속 동결 수순으로 갈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국 연준도 이번 주 뭐 잭슨홀 포럼에서 금리에 대한 방향을 넌지시 알려줄 이 파월의 연설도 대기하고 있는데 시장은 9월에 기준금리 인하를 완전히 못 박은 것처럼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파월은 지난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미국의 경제 침체는 없다라고 못을 박으면서 동시에 성급한 금리 인하도 없을 것이라는 폭탄 발언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러니 9월이 돼도 불과 뭐 다음 달이네요. 극적인 금리 변화는 기대하기란 어렵다. 여전히 고금리 위험은 한국 가계와 부채, 부동산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걸 직시해야 하는데 힘에 붙인 집값 상승 시그널은 곧 폐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현장의 분위기가 생생하게 전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오게 될 거란 얘기죠. 지금까지 인내했던 분들에게 정말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는 그 시즌이 시작이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갈수록 점입가경, 첩첩산중, 온갖 사자성어를 들이대도 모자랄 만큼 지금 부동산 부채 상황은 경제고리와 맞물려서 내수 경제를 직격하고 있는데 이거 거의 뭐 스탑이 안 될 정도죠. 그렇다고 뭐 7월 말부터 꺾인 상승세를 가을까지 끌고 가기도 버거울 겁니다. 시장이 바라는 대로 가지 않는 현장 상황은 가을로 접어들면서 급격한 금융 환경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대분기점을 만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빰빠람 복덕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